앞서도 짚어드린 대로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대본 위원장까지 맡아서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요. 참사 수습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역시 참사 현장 앞다퉈 방문을 하면서 수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 그리고 군 수뇌부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 대형 참사에 정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인 4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경제관료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이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줄 탄핵으로 이 두 역할 모두 권한대행직을 지금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안공항 참사로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서 국무총리가 이곳의 본부장을 맡아야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최대행이 중대본부장까지 맡게 된 겁니다. 또 최대행이 애초에 있었던 이 기획재정부에 재난대응 조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실 주요 참모들이 이 최대행을 보좌에 나섰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이 중대본 차장을 맡아야 할 행안부 장관 역시 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공석인 상황이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각각 이 중대본 1, 2차장을 맡았습니다. 결국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 내용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업무를 해야 할 부처, 결국 행안부의 장관일 텐데요. 행안부 장관은 물론이고 또 이런 재난지역 선포, 이런 안건을 심의해야 될 국무총리, 또 최종 재가권을 가진 대통령 모두 권한 대행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경찰청과 또 군 수뇌부 역시도 직무 대행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형 참사 발생 시 수습의 중요 역할을 해야 할 경찰 역시 현재 경찰청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해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 대행 체제입니다. 군 역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수뇌부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면서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죠. 최상목 대행은 앞서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돌입하며 이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국정 전반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전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분야, 익숙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더 커지겠죠.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제1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 곳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요. 대통령실은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랜만에 SNS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요.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하고 향후에도 필요시 수시로 수석회의를 열어 권한대행 및 관련 부처의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최상목 대행의 지시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한 뒤 어제 오전 가진 회의 결과를 최 대행에게 별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역시 어제 저녁 SNS를 통해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요.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걸로 믿는다고 적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후 현안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낸 건 어제가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대행의 대행 체제, 대통령 대행을 말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대형 참사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대행 권한을 맡고 있는 분은 아시다시피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최상목 대행 경제 관료 출신이죠. 또 기재부는 재난 대응에 관련한 부서도 없고 또 직접적으로 그걸 관리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맡고 48시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최상목 대행은 결국 본인이 중앙재난대응제책본부의 본부장을 직접 맡아서 지금 어제부터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요, 국가재난기간을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 소관부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지금 내놓고 있고 중대본 회의도 2차례나 직접 주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지시사항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최상목 대행의 관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합 위기가 지금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기본 핵심 멤버 4명이 전부 다 대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속도가 꽤 늦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처음으로 메시지를 낸 게 사고 발생 50분 뒤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것 또한 지금 좀 늦은 측면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실제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 8개월째 공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이야 일단 매뉴얼대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 사태가 꽤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국정 전반을 돌봐야 되는데 당장 원래 오늘 하게 돼 있었던 내년도 경제정책 발표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상황에 또 안보 문제가 또 제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떻든 간에 지금 대응 체제로 굴러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 할 수가 있겠죠. 네. 대한민국은 어차피 5년 단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대통령직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사실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대통령 대행으로서 선택과 결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1인 사역이 너무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그래서 기대를 거는 만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